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의 참 가치를 탐구하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오늘은 궁궐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궁궐 건축의 미학 세 번째 시간으로 궁궐 건축의 미학적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궐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과학 등 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따라서 궁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존중도 담고 있습니다. 궁궐의 내적 외적 형상의 바탕을 이루는 나무와 흙과 돌 등 자연 친화적 건축 부재의 생성과 용도를 통해 우리 궁궐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궁궐의 건축 자재는 적송, 화강암, 박석, 백토, 사마토, 그리고 전돌, 기와, 한지 등 친자연 자재만을 사용했으며 특히 바람과 햇빛의 방향을 중시했기 때문에 풍광을 다스리는 과학적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는 반드시 소나무만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강원도 태백산맥 기슭에 위치한 양양, 명주, 삼척 등에서 자란 소나무들입니다. 소나무는 쪼개보면 직결이 아니어서 터지는 율이 적고 송진이 들어있어 질긴 데다가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소나무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흔히 춘향목이라고 부르는 적송입니다. 대량의 적송들이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역에 모여 서울 등으로 실려가면서 춘향목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화강암은 순우리말로는 쑥돌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에는 화강암이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화산과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진 암석을 말합니다. 화강암의 장점은 열과 화학 반응에 강하고 단단하며 갈면윤이 납니다. 화강석이 주로 쓰이는 곳은 궁궐 건물의 외장재, 축대, 비석, 건축자재 등입니다. 사마토는 황토와 모래 그리고 생석회를 1대1대1 비율로 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것을 말합니다. 굳으면 매우 단단하여 떨어내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사마토로 기초를 다지면 연구이 기울거나 꺼져 들어가는 병폐가 없습니다. 전각의 초석 및 용마루, 꽃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돌이란 검정색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말합니다. 바닥 포장에 사용되는 방전과 벽체나 단을 쌓기 위해 사용되는 벽전이 있습니다. 전돌은 점토로 제작하여 벽돌을 굽는 전요나 기와를 굽는 와요 등에서 구워 만든 건축과 조경, 토목 등의 자재로 쓰이고 있으며 주로 궁궐의 월대나 주요 전각의 내부와 처마 밑에 그리고 종묘 월대, 중앙의 어도, 왕릉 정자각 내부와 판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와는 지방을 덮는 데 쓰는 건축 부재로 점토를 재료로 모양을 만든 뒤 800도에서 1000도의 가마에서 구워낸 것을 말합니다. 목조 건물의 지붕을 덮고 눈과 빗물의 침수와 이로 인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양과 명칭에 따라 크게 평기와 막세기와 망세기와로 나누어집니다. 장식적인 기능 외에 잡기와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벽사의 의미가 큽니다.
한지는 조선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당나무로 만든 종이입니다. 한지는 바람과 추위를 잘 막아주어 방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방 안의 벽에는 물론 방문이나 창문에 한지를 발라 창호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한지는 햇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게 하고 방 안의 습도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각은 궁궐 전각 팔짝지붕의 옆면에 생기는 삼각형 벽을 말합니다. 용마루 지붕 밑에 삼각형으로 합각을 이루는 부분에 설치합니다. 합각벽은 회백바르기, 전벽 돌쌓기, 나무판 벽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합니다. 전각의 아름다움을 뒤높이는 선자연은 추녀 옆면에 붙어있는 석가래의 종류로 추녀를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석가래를 말합니다. 목조 건축에서 선자연은 한국 건축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기법입니다. 기단은 우천시에 빗물이 튀는 것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피하고 동시에 건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건물 밑부분에 장대석을 쌓아 올린 석단을 말합니다. 기단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맞춰가면서 쌓은 기단으로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각 전면에는 여러 벌대의 높고 넓은 월대가 조성되어 있고 월대에 오르기 위해 전면 중앙과 좌우에 계단이 있습니다. 중앙의 계단은 소맷돌을 두어 좌우 계단과 차별화시켰는데 이것은 임금의 출입이 자주 있는 편전임을 의미합니다. 기와는 비를 막아주는 방수의 역할과 함께 정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부재이며 주로 점토 즉 찰흙으로 구워서 만들어집니다. 기와는 남녀를 상징하는 암수라는 단어로 그 형태를 구분하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수키와 들어간 부분을 암키와라고 구분합니다. 초석 위에 적송 기둥인 외진주 20개로 하층 지붕과 처마를 받치고 건물 내 네 귀퉁이에 덧기둥이 부착된 뿌리 기둥인 귀고주 4개와 내부 내진주 10개,
보개주 2개 등 16개의 기둥이 상충 지붕과 처마를 받치는 등 총 36개의 기둥으로 육중한 중층 팔짝 지붕의 하중을 받칩니다. 석가래는 지붕판을 만들고 추녀를 구성하는 둥글고 긴 부재로 기와와 외부 하중을 직접 받아 구조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는 목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부재의 하나로 대들보, 중보, 종보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들보는 집의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말하고 종보는 가장 상부에 설치한 보를 말합니다. 도리는 보 위에서 기둥을 좌우로 연결하는 부재로 구조 부재 중 가장 위에 놓이는 부재로서 들보의 직각 방향으로 걸어 처마 지붕을 꾸미는 가로대이고 석가래를 받습니다. 단면에 따라 원형인 굴돌이, 방형인 납돌이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장현은 도리의 하부를 받쳐주는 부재로 도리가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합니다. 창방은 외진 기둥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기둥머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부재로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여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방의 단면 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아래로 긴 사각형입니다. 지금까지 궁궐 건축의 미학적 부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궁궐의 과학적 난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